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아우, 고추밭이라 하기 애매하죠. 요 두고랑 딸랑 두고랑 심어놓고 고추밭이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민망한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0포기 400포기 가까이 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힘들더라고. 혼자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추 같은 걸 좀 줄이고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어쨌건 뭐 올해 고추 생각보다 잘 크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냉해를 입어갖고 이 줄기 있죠. 줄기에 까맣게 갈변 된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기온이 오르면서 얘들이 성장이 쭉 되네요. 걱정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자랐죠. 그리고 어저께 비가 오기 전에 제가 뭐를 쓴 작업을 했냐면 여기 있죠. 원래 처음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렸죠. 이 나무 수세에 따라 고추나무 수세에 따라서 입장 있죠. 이런 입장을 놔두고 교수만 따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무가 어느 정도 수세가 올라가면 밑에 입장도 다 떼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방아다리가 갈라졌을 때 바로 밑에를 다 훑어버려요. 물론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있죠. 일단 밭을 만들 때부터 고추밭을 굉장히 잘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냉해 피해가 없는 분들을 한해서 이렇게 고추 방아다리 밑으로 쭉 훑습니다. 근데 일반 저희처럼 조그만하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노지에서 식재를 하다 보면 냉해를 많이 입어요. 냉해를 입고 고추가 약한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막 쇠리 훑어버리면 고추 몇 개 안 달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이 냉해를 입었거나 노지에서 성장이 조금 수세가 부족하다 싶은 거는 겨순만, 입장 있고 겨순 있고 입장 있고 겨순 있잖아요. 겨순만 방아다리까지 따준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냉해도 극복하고 수세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방아다리 밑에까지 입장을 떼준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나요?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농장에 비해서 고추 성장이 조금 늦죠. 제가 좀 늦게 심었습니다. 5월 중순쯤에 심었어요. 남들은 4월 말 5월 초에 심었는데 저는 혹시나 냉해를 입을까 싶어서 5월 중순쯤에 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샘 추위가 와서 냉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뭐 노지에 심으면 냉해는 어쩔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시고요. 냉해를 심하게 입었다면 광합성하고 이렇게 생장에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면 연면 시비로 미량 요소를 조금 주든가 칼슘제를 더 줘서 얘가 힘겹게 버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잘 견뎌냈네요, 애들이. 다른 농장에 비해서는 조금 작긴 작아요. 하지만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조금 늦게 심었기 때문에 성장이 더딜 뿐이고, 기온이 장마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미친듯이 클 거예요, 얘네들.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추 지지대가 1m 50짜리인데요 1m 50인데 한 1m에서 한 1m 20 정도까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저는 밑에 나오는 겨순부터 해서 방아다리 밑에 거,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옆에 사이 작은 것들, 이런 것까지 다 따줄 거예요. 나무 성장에 최대한 맞춰서 한 1m에서 1m 20까지 키우고, 그때부터는 가리 있죠, 가리, 칼륨, 그 비료를 좀 많이 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요소 비료 이런 걸 줬는데 저희는 유기농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소 비료까지는 주지 않되 칼륨 있죠, 칼륨. 칼륨을 관주를 조금 하거나 아니면 연면 시비를 해서 열매를 좀 크게 만들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저희가 먹는 거라서 판매는 없어요. 뭐 두고랑 심어서 판매할 양도 안 나오고 저희 가족들이 먹는 거라서 최대한 유기농으로 해서 재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남들 지금쯤 보면 비닐 멀칭에 다 이렇게 이런 유튜브 많이 나와요. 고추하고 간격 사이에, 가운데 사이에 삼각 지점에 구멍을 뚫어서 요소 비료를 한 숟가락씩 넣어주고 막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시면 까만 가축분 퇴비를 쭉 뿌려줬습니다. 이 가축분 퇴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그마치 2년이나 숙성된 거라서 가스 장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고랑 사이에 4포대를 뿌려줘 놨습니다. 한동안은 뭐 영양소가 부족해서 얘들이 성장을 못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총체나방이나 총체벌레나 담배나방,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발 늦게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해서 유기농을 키우는 분들 있죠. 그런 병이 오면 답 없어요. 진짜 답 없습니다. 난황류부터 시작해서 석회, 유황제 뭐 온갖 걸 다 만들어도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안 돼요. 못 잡아요. 그런 병을 잡을 수 있는 거는 화학 비료, 화학 농약 그것만이 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뿌리면 땅이 죽어요. 뭐 땅이 확 죽는 건 아닌데 서서히 죽어요. 내 때에서는 그 땅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내 후대에서는 땅이 농사를 못 지을 만큼 이렇게 서서히 죽습니다. 저는 그런 게 싫고,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을 하는데, 어쨌거나 유기농을 한번 해보니까 병이 오면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기 재배 있죠. 조기 재배. 최대한 빨리 성장시켜서 빨리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품종들을 선택하고요. 바로 조기 수확을 할 수 있게 영양분도 맞춰서 줘야 되고, 남들 보면 보통 고추는 농사 잘 짓는 분들은 뭐 비닐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 7, 8번 따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기농을 하다 보면 정말 많게는 한 5번 딸라나 보통 한 4번 정도에서 따면 대부분 병이 와요. 그 이후로는 저희는 다 뽑아서 밭 한가운데서 태워버립니다. 태우고 그 재를 그냥 밭에 뿌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유기농으로 하게 되면 수확량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유기농이 비싼 이유가 그게있죠. 뭐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어쨌든 유기농으로 해서 어째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장마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